수컷이 황급들 가기가 딱 사람. 황순원 선생님은 제 선생님이세요. 제가 대학 1학년 입학했을 때부터 박사 마칠 때까지 저는 경희대 국문과를 꼭 가고 싶었어요. 거기 황순원, 조병화 이런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래서 저는 황순원 선생님에게서 소설을 배우고 조병화 선생님에게서 시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촌장도 하고 있고 조병화 문학관 이 부분을 엄청나게 잘 불렀다니에요. 여기 앉아서 여러분 책상하고 그 상에 붙어 있는 의자 실질적으로 가르친 것이 남는 거지 말 가지고는 아무도 감동 안 해요. 이분은 1915년 평안남도 대동군 재경면 빙장리 출생이에요. 지주 집안 아들. 대동군을 지나가려면 황씨 땅을 밟지 않고서 갈 수 없다고 할 만큼 숭실중학을 다녔고 지금 서울에 있는 숭실고등학교가 그 옛날 숭실중학이에요. 몸이 약해서 중간에 잠깐 평안북도 오산에 있는 오산중학을 다녔는데 그때 교장이 남강 이승훈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장 선생을 보니까 남강 선생이 아주 얼굴이 깔끔한 분이에요. 흰 수염을 이렇게 잘 자르고 그래서 이 남강 선생을 보면서 이 조숙한 예비 작가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자는 늙어가면서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자 여러분 여기 우리 숙녀분들이 많으신데 서운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짐승들을 보면 모두가 수컷이 아름답다. 그죠? 작닭도, 그다음에 뭐 공작도 그렇고 사자도 사람만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아름답다. 맞나요? 맞나요? 남자도 아름다운 남자가 있어서 이 외모를 가지고 이제 외형 체형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성의 몸은 예술적이다 뭐 이런 뜻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는데 하여간 이분이 어떤 성적 편견을 가진 분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남자는 늙어가면서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근데 똑같은 얘기를 아버지라고 하는 단편에서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아버지를 묘해가 선영 씨는 이 순덕소학교라고 하는 평양에 있는 학교 교사였어요. 근데 기미독립선언 때 평양시내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배포 책임자 어떻게 됐을까요? 체포됐죠. 그 다음에는 감옥 갔죠. 국가유공자예요. 지금 내려가면 그 국가유공자 훈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는 내가 보기에 선생님도 늙어가면서 아름다운 남자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못 드렸어요. 그 얘기하면 좀 얼춤하잖아요. 서로 뭐 에이 난 뭐 이렇게 말씀하셨겠지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몸이 약해지니까 나이가 든다는 것은 옷으로도 가릴 수 없고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다. 이 선생님이 뭘 보라는 성형이 있다는 겁니다. 옷하고 화장밖에 없다. 그러니까 구닥다리 안 하려고 거죠. 자 여러분 구닥다리 좀 바뀐 것이다 라든지 뭘 좀 정확해야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고 보니 문학은 인문학은 정답이 없는 거예요. 넥타의 입방처를 보듯이 여러 방향에서 관찰이 가능한 게 문학이에요. 이걸 전문용어로 ambiguity, 애매성 또는 애매모호성이라고 하는데 터키 시는 여러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어야 좋은 시다. 이런 이제 이론이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시도 있죠. 문학사회학적 또는 리얼리즘적 시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죠.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것이 내가 그대로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감정의 그림자들이 거기에 있고 내가 보았던 게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는 나와 내 생각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1915년생 그 사모님 양정길 여사 1915년생 동갑이에요. 자망스럽게 이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했어요. 참나 조숙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20살에 결혼해가지고 이제 일본으로 유학 갔어요. 이분은 와세다 대학으로 갔고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영어 쓰는 거 못 봤어요. 딱 한 번 제가 영문과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언제냐면 문지에서 나온 전집을 꽂히는데 저를 앞에 앉혀놓고 발음을 해보라. 왜냐면 경상도 사투리들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표준말 비슷하게 쓰지만 억양은 다 경상도 가게예요. 왜냐하면 이 문학과의 길을 갈 것인가 신문기자를 할 것인가 한동안 제가 고민하고 학고사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도적으로 표준말을 연습했어요. 대통령 인터뷰를 할지도 모르는데 사투리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경상도 말이야 제가 잘 알죠. 그러면서 거기에 뭘 이렇게 수정하는데 제과점이라고 써져 있는 걸 베이커리라고 고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거 왜 고쳐요? 요새 젊은 사람들 베이커리라는 말 많이 쓰지 않나? 아니요 안 쓰는데 제과점 괜찮을까 놔두세요. 제과점으로 남겨뒀어요. 그래서 선생님 영문과 출신이잖아. 그러면서 이제 뭐 함께 웃기도 하고 이랬어요. 이런 기억이 굉장히 저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제 친구들하고 제가 이삿짐 센터에서 옛날에 포장이사가 없을 때 이분이 이사하면은 책이 많잖아요. 우리가 가서 책 묶고 싸고. 근데 그때는 지갑이 또 없을 때 이분은 10,000원짜리를 반으로 접어가지고 이만큼을 여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이제 늘 밥을 사주셨는데 이제 우리 좀 죄송하니까 선생님 다음엔 저희가 좀 모시겠습니다. 내가 제일 많이 벌잖아. 당연하죠. 우리는 학생인데 대학원 학생인데 아이가. 근데 여러분 제가 보통 황순원의 생애와 문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나기 마을에 대해서 얘기하고 짧게 얘기하고 얼른 가거든요. 근데 이 작가 도전 얘기도 열심히 듣고 이런 클래스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훌륭해요. 문학 세계에 대해서도 제가 이만큼 하고 가버리고 나면 이제 이 선생님이 야, 좋은 사람이 여러분 작가예요. 옛날에 이광수가 문학이란 하오,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글을 쓸 때 작가는 민족의 교사였어. 지금은 독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작가와 독자의 구분도 없어졌어요. 이제. 자 보세요. 언론, 인터넷 신문들이 똑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과거와 같은 그런 언론 권력이 뭐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현저히 약해졌어요. 마찬가지로 작가와 독자. 옛날에는 작가가 되기 어려웠어요. 시인이 되려면은 현대문학 같고 그리고 그날 창립하는 날 한 300 몇십 명이 왔어요. 기존에 있던 문단의 문학단체 저도 평론가협회 회장을 오래 했습니다만 이건 정말 뒤집어지는 판이에요. 변한다. 근데 그 여러분 한국 디지털 문예대회 회장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 제가 회장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미디어에서 했는데 제가 뭐 많이 했어요. 지내놓고 보면 저는 평생 한 게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공부하고 글 쓰고 책 내고 표지에 제 이름이 적혀 나간 책이 200권.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면 공부하는 속에 있는 즐거움을 몰라요. 실제로 이제 방을 꼭 세워서 책을 읽고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창문이 힘을 이렇게 밝아오면 어떤 사람은 드라마 작가, 방송 작가였던 사극 쓰시던 신봉성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신봉성 선생님은 이제 이 대학은 저보다 10여 년 위이고 대학원은 늦게 들어오셔서 저보다 한 해 후배고 제가 대학 4학년 때 이분한 때 현대근무를 배웠고 제가 그저 큰딸을 잠깐 만났었고 사람들한테 김종애하고 좋다고 하면은 사회사 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건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끝나 진작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근데 그 어른도 돌아가셨어요. 너무 슬펐어요. 저를 아끼고 인정해 주시던 분이 없어. 근데 제야의 역사자라고 불릴 만큼 조선 왕조 실록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문을 번역해가지고 가장 먼저 익히고 그걸 드라마로 쓰시던 분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기억하시죠? MBC에서 8년간 연기해서 8년간. 자, 황순호 선생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1915년생. 자, 1915년생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해방이 되었을 때 몇 살인가요? 30살. 전쟁이 일어났을 때 35. 전쟁이 끝났을 때 36. 전쟁이 끝나면은 이광수, 최남선, 김기림, 정지용, 홍명희, 이태준, 한국에 이름 있는 소설가들이, 문인들이 전부 남을 없어요. 그 남아있는 작가들 중에 김동리, 박종화, 황순원, 안수길, 최정희 이런 30대 후반에. 그럼 이분들은 30대 후반부터 대가예요. 없어. 왜? 30대 후반부터 원로야. 그래가지고 그 문단에서 원로로 40년을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제 나이가 몇이나 돼 보이시나요? 대학에서 개입을 한 지 몇 년 됐으니까 대학 진작을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를테면 이 전문단체 회장도 하고 하긴 했지만 문단에 황금찬 선생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90 후반. 그 다음에 이어령 선생 거의 또 90 후반. 그런가 하면 지금 90대 후반에 저기 누구죠? 이름 보는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서로 잘 아는 사람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통용이 됐지만 시대에서 알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와 같은 생각과 인품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일본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뭘 했냐면 결국 그 집안이 다 월남을 했습니다. 카인의 후예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얘기가 그 지주 집안 황씨 가문이 월남하기 전후의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까 이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다. 그게 맞아요. 그게 다 그대로가 아니고 그 소대로 해서 이야기를 만든 거죠. 시는, 소설은, 희곡도 그 속에 등장하는 스토리텔러, 작중 화자가 작가하고 같을까요? 같지 않을 거예요. 같지 않습니다. 아무리 소설이 1인칭 소설, 사소설이라고 하는 내 얘기를 썼다 할지라도 이 문학 장르는 나와 스토리텔러가 서로 다르다라는 전제 위에서 형성되는 문학 장르예요. 그래서 일치하긴 하겠죠. 그렇지만 그걸 같다고 해서 그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글 쓰는 사람들이 나는 이라고 썼는데 그게 자기 얘기인 장르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수필. 수필은 그렇게 하자고 약속되어 있는 장르예요. 이 소설의 카인의 후예에 등장하는 이 얘기들이 황씨 집안 얘기들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대로는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신들의 주사위라고 하는 장편을 썼는데 거기 보면 관계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나와요. 맨 첫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종조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런 걸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작가는 많은 걸 조사합니다. 1월이라고 하는 소설 속에는 진주에, 제가 진주중학교 다녔는데 진주의 백정신원운동, 형평사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딱 2페이지 나와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걸 조사한 것은 제가 봤어요. 노트 2권이에요. 근데 그 노트를 지금 못 찾겠어요. 댁에 있는 거 다 가져왔는데 없는 거야. 누가 가져갔는지. 얼마나 귀한 자료인데. 하여간 그래서 이제 이 월남에서 서울고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경희대학교 교수로 온 것은 1957년.
제가 3살 때예요. 이제 3살 때 거기 이제 왜 경희대 교수로 오셨겠어요? 저를 만나려고. 운명론적 관점에서는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야 그건 네 편견이야. 내 편견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경희대 국문과 교수로 23년 6개월 평교수로서 아무런 보직도 받지 않고. 근데 교수는 보직을 해야 돼요. 학교에서 좀 더 일만 더 달라 그러는데 못하겠다. 저는 경희대학에 있으면서 문화홍보처장도 하고 60주년 위원회 사무총장도 하고 대교회 파견 가서 평가 지원단장도 하고 보직을 많이 했어요. 교수협의 회장도 하고. 그런데 이 선생님은 딱 학과장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말고는 안 하셨어요. 그럼 누가 훌륭한가요? 제가 훌륭하죠. 황순호는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이 18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편소설을 쓰고 장편소설을 쓰고 나중에 다시 단편소설과 함축적인 이 시를 쓰는 이 사이클링한 원안의 세계, 우리는 이것을 자기완결성의 세계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뭐 자기완결이 됐나요? 뭐 그런 거 없어요. 평론가들이 이름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황순호의 문학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아까 읽으신 작품들을 보면 별 같은 것은 어머니 없는 아이의 얘기야. 근데 이 누나는 시집을 갔어. 사람들이 저 누나가 제 엄마 닮았다는 얘기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이쁜데 우리 누나는 못생겼어. 근데 그 누나 시집 가서 죽었어. 자, 그럴 때 이 아이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이걸 소설로 쓴 거예요. 아이는 슬펐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써. 그 아이의 반응. 어렸을 때 친구. 하나는 지금 이 국군 쪽에 서 있고 하나는 이제 부역을 합니다. 부역이 뭔지도 몰라. 인민군이 내려와서 시키는 거 했을 때 잡혀가 총살당할지도 몰라. 묶어서 산으로 가다가 야, 너 옛날 나랑 여기서 학사냥 하지 않았니? 너 저기 가서 항구로 오라고 도망가라는 얘기잖아요. 하여간 이 작가는 직접 말하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초기의 황순원 소설은 주정적인 내면의 세계, 자기 내면의 얘기를 드러내고 있고 지금 저 말씀드린 것 같은 학이라든지 또 목련유마일의 개라든지 이런 작품들 카이레 외 이런 쪽으로 가면 6.25 문제가 그 작품에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원이나 움직이는 성으로 가면은 인간의 존재론적 문제, 철학적 문제를 다루고 나중에 신들의 주사위로 가면 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도시 문제, 공유 문제, 교육 문제 같은 실질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사적 관심이 이렇게 굴곡을 그리면서 흘러가는데 이런 걸 베르그송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말한 지속적 시간 개념에 비추어 보면 일생을 두고 작품을 쓴 작가에게서 볼 수 있는 대학원 박사과정 수업에 황순호 선생님 수업 시간 제가 발표자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순호의 작품을 읽어보면 노년기 나중에 탈이라고 하는 이 단편집에 가면 참 노년의 문제입니다. 노년기의 작가가 쓴 노년의 문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가능하게 한다. 그랬더니 옆에 앉아서 이러시더라고요. 그 노인이 쓴 소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니 그 지금 화를 낼 일인가? 근데 이제 저한테 아주 이렇게 격하게 영감님이 서운했어요. 막 몰랐어요. 선생님 만나면 아유 선생님 좀 오늘 얼굴이 약간 피곤해 보이시기는 하는데도 얼굴에 빛이 나시네요. 아이고 저보고 뭐 노인이 쓴 소설이라는 얘기야? 그러길래 이제 애하고 노인하고 똑같은 건 뭐냐면 달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원광대학에 있던 천이두라고 하는 평론가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단순히 노년기의 작가가 생산한 문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도록 지속적으로 작품 활동을 한 작가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원숙한 분위기의 문학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사람들 잘